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똑같이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저와 함께 판도사를 도와줄 두 분을 소개할게요. 판도사의 에너자이저 두 분입니다.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도 트렌드다. 유행 따라 기분 따라 사이언스계의 썸녀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네, 벌써 완연한 8월이 됐습니다. 8월. 예, 더워도 너무 덥고요. 8월. 제 생일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아니, 끝나고 어떻게 생일빵 한 대 때려드릴까요? 미안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남으세요. 저 생일빵 잘 때려요. 알겠어요. 자, 아이고 더워요. 더워도 너무 더워요.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맞습니다. 너무 더워요. 네. 저는 진짜 작년 이맘때 어떻게 보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덥고 더우니까 입맛도 없고요. 계속 시원한 데만 이렇게 찾아서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떻게 작년에 보내셨네요. 그럼요. 에어컨이 있으니까 저희 집은. 그러니까요. 정말 더우니까요. 밤에는 잘 때 에어컨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틀어놓고 자다가 전기세 생각이 나서 껐다가 또 더우니까 또 틀고 껐다 켰다 이러다가 전기세 더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 생각에 더 덥습니다. 그렇죠.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전력 비상이 걸렸잖아요. 비상. 나도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비상 걸렸어요, 비상. 자, 언제부터인가 해마다 여름만 되면 정말 전력 비상이다, 아껴 쓰자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면서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에너지 아낀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진짜 가전제품들 안 사용하는 집 없잖아요.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정말 냉방용품에 제습용품에 주방에 욕실에 진짜 가전제품 다 필요하잖아요. 집안에 다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전기를 아끼자고 하자니 진짜 우리 집 두꺼비 집에 두꺼비를 넣어서 키울 수도 없고. 나만 웃겨요? 뭡니까 그게? 예,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진짜. 개그는 저지의 개그네요. 진짜 답답해요. 저도 에너지 절약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은 해봤는데 솔직히 아껴봤자 얼마나 아낀다고 그냥 쓰던 대로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실 누진세까지 붙기 시작하면요. 정말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어떤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정말 이 두 사람이 갈등을 어마어마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 고민 남녀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요즘 폭염만큼이나 무서운 건 바로 전기세 폭탄. 더워. 에어컨 좀 킬래. 아니, 전기세 잡아먹는다는 그 에어컨? 전기비 나가니까 끄고 선풍기로 하자. 싫어. 덥잖아.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사용하려고 산 에어컨인데 조금만 틀면 안 될까? 선풍기보단 에어컨이 훨씬 시원하단 말이야. 야, 선풍기하고 에어컨하고 이 전력 소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알아? 그 값도 엄청나다니까? 아무튼 여자들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 어디 그러는 남자들 에너지 절약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버릇이 전력 소비를 높이는 주범이라고.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해. 왜? 오빠, 그러지 말고 냉장고 문 열기 전에 뭘 먹을지 생각하고 열고 그 다음 다시 안 열면 되잖아. 밥이나 해야겠다. 에어컨보다 더 많은 전력을 쓰는 게 전기밥솥이라는 건 모르시는구만. 전기로 밥하지 말고 여기 있는 가스 압력밥솥으로 밥하자. 하지만 그건 사용하기가 어렵잖아. 이거 전기는 여기만 딱 누르면 바로 밥 된단 말이야. 이건 전기밥솥보다 맛도 훨씬 좋고 에너지도 절약된다고. 이봐, 에너지 절약왕. 지금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전기를 잡아드실 작정이야? 오빠, 왜 이렇게 불을 껐다 켰다 해? 전기는 안 쓸 때 꺼야지 더 아낄 수 있는 거지. 그 껐다 켰다는 게 얼마나 전기가 많이 드는 줄 알아? 안 쓸 때는 끄는 게 상식 아니야? 아유, 이젠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빠 진짜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전기를 아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아끼고 싶은데 전기 아끼는 법을 모르겠어. 진짜 너무 어렵다. 똑똑하게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 누가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야, 이분들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오늘의 주제 에너지 절약왕. 과연 남편이 잘할까? 아내가 잘할까? 이 두 개예요.
예, 근데 뭐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채널을 만약에 돌리시면 전기세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아니 근데 에너지 절약은 뭐니 해도 남편이 아니라 아내죠, 당연히. 이제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벌어오면 뭐합니까? 그 돈의 반은 술값으로 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갖다 주면 아내가 알아서 전기세를 절약하고, 그러면 애들 학교를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집이 대기만성해서 나는 부자가 되는 거죠. 아, 요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 집안일이 여자들의 몫이라는 고정관념 버려야 되죠. 요즘에는요, 절약 잘하는 경우가 오히려 남편이 한 수 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 같은 경우에도 TV를 틀었다 하면은 진짜 전력 소비가 많다, 절약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좀 실천을 해볼까 하는데 사실 방법을 몰라서 선뜻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남편들이 집에서부터 그리고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작은 방법에서부터 엉뚱한 데 가서 돈 벌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공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남편들을 대표해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분이 있다는데요. 저희 집 전기 정말 조금 쓰고 있어요. 한번 와서 보세요. 전기 코드 사용법부터 뭔가 남달라 보이는데요. 콘센트마다 뭔가가 꽂혀져 있죠. 네, 저희는 이 멀티 콘센트에 인터넷 관련 전원이 다 꽂아 있어요. 여기에 노트북 충전기, 뭐 공유기, 와이파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설치가 돼 있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단순히 컴퓨터 전원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과 관련된 제품들의 전원도 동시에 차단해 대기 전력의 낭비를 막는 거죠. 아니 그런데 에너지 절약법 알려주시다 말고 갑자기 TV 보시면 어떡하나요? TV를 똑같이 보는데도 전기가 20-30% 절약된다. 되게 좋잖아요? 가족들 몰래 그것도. TV를 똑같이 보는데 전기가 절약된다고요? 바로 TV의 절전 모드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화면을 볼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밝기를 조절해주면 월 19.5kW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편한 설정만으로 1년 365일 내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절전 수준 0일 때는 전기 소모량이 300W가 넘잖아요. 이걸 3이나 4로 바꿔주면 200W 이하로 줄어요. 이 TV 절전 수준을 바꿔주는 거는 아주 쉽게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전기 절전할 수 있으니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절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전기 제품. 에어컨 냉방 온도는 28도에서 30도면 충분합니다. 보시면 에어컨이라고 써 있어요. 에어컨 전용 누전 차단기예요. 나갈 때 이거 끄고 또 여름에 들어올 때 필요하면 켜고 굉장히 쉽죠. 근데 9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그냥 내려놓으면 10개월간 전기 절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까 실험에 실험을 거듭 1년 만에 전기세를 반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데요. 이웃들에게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널리 전파한 결과 구청에서 수여하는 우리 동네 절전왕도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스케일 정말 남다르죠? 그렇죠. 우리 남자들이 낳았으면 좀 덩치가 큰 거죠. 1, 2kg 절약이 아니라 1, 20kg 절약하는 거죠. 사실 우리 남편들이나 직장인들은 집에서보다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책상이나 사무실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을까요?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에너지 절약법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에너지 절약. 개개인이 실천하기 어렵다면 직장에서 다 같이 으쌰으쌰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체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한 착한 기업을 찾아갔는데요. 에너지 절약을 권유하는 알록달록한 색상의 스티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 제품, 바로 컴퓨터겠죠. 세심한 시스템 설정만으로도 월간 1.44kW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모니터 슬립 기능은 10분 이내로, 컴퓨터 전원 옵션에서 모니터 끄기,
최대 절전 모드로 바꾸기 등 다양한 절전 모드 기능을 활용하면 전기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간과하기 쉬운 에너지 절약법을 찾아 이번에는 옥상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뭘 바쁘게 설치하고 계십니까? 에어컨 실외기에 차양막을 설치하면 전력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는 태양빛을 직접 받기 때문에 뜨거워지고 전력 사용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차양막을 설치를 하면 그늘이 지고 단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차양막 설치 전 1750W였던 실외기 소비 전력이 차양막 설치 후 1590W로 10% 이상 줄었는데요. 비용으로 계산하면 실외기 한 대당 월 3,000원에서 5,0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절약법을 통해 작년 대비 월 100kW 이상 전력 절감 성공! 우리 남편들 그리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법 어떻게 보셨습니까? 철없는 남편이라고 에너지 펑펑 낭비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놓치기 쉬운 전자제품들을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남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부인 제가 한 수 배워갑니다. 야, TV에 또 저런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또 에너지 절약까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네요. 저도 오늘 그 집에 들어가서 원래 안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고백하실 필요가 농담이에요, 없어요. 농담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TV 절전 모드로 바꿔놔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 나올 때는 이제 그냥 보고 다른 사람들 나올 때는 절전 모드로 바꾸고. 근데 이 TV 절전 모드만으로도 40%나 에너지가 절약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남편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약하겠어 이런 생각 하셨죠. 근데 의외로 생활 곳곳에서 직장 생활 내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새롭고 기특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우리 아내들, 주부들만 하겠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으락차차 아줌마의 힘!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처음 들어봤네요. 내가 지금 지어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의 힘, 정말 아줌마들의 파워는 정말 막강하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내들의 에너지 절약왕 도전. 과연 우리 남편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까 우리 황 아나운서님께서는 앉아서 돈 버는 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앉아서 돈 못 법니다. 엉덩이 짓물 나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누워서 돈 버는 법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고! 발마라 자전거 페달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허허벌판에서 가만히 서 있는 자전거 페달을 왜 돌리고 있냐고요? 이 자전거가 바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전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페달을 밟을수록 숫자가 올라가는데요. 이 숫자 때문에 핸드폰이 충전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페달을 돌리지 않잖아요. 보이시죠? 충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조금 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저희가 평소에 전기를 얼마만큼 많이 쓰고 있는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집안에서 주부님들이 어떻게 전기를 아껴 쓰는지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저를 따라 함께 가보실까요? 달려라! 달려서 갈까요? 자전거 타고 가요.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주부 대표로 전기 절약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역시 주부님답게 주방으로 저희를 안내하셨는데요. 여름에는 냉장고가 거의 하루 종일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솔직히 이 냉장고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리면 굉장히 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름철 냉장고 전력 소비량은 월 평균 2배로 증가. 어떻게 해야 하죠? 냉장고를 보통 처음에 사면 냉동실 온도가 마이너스 22도 정도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내릴 필요가 없어서 저희는 마이너스 16도 정도로 설정해 놓고 쓰는데 여름철 높은 기온이 냉각기 운전을 잦아지게 만들어 그로 인해 소비 전력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온도를 높이 설정해 외부와의 온도차를 줄이면 냉각기 운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얼음이 녹을까 걱정이라고요? 이렇게 얼음도 항상 얼어있고 녹지 않습니다. 소비 전력을 많이 차지하는 전기 압력밥솥. 안 쓰는 게 정답일까요? 주부님은 역시 다릅니다.
물이 다 밥하는 데 소모되는 게 아니라 수증기로 반 이상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전기가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렸다 하는 게 훨씬 좋죠. 밥솥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증기가 많을수록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데요. 쌀을 불리면 물을 적게 넣어도 되고 그만큼 증발하는 수증기가 적어져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남은 밥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보온 기능 사용 시 소비 전력부터 알아볼까요? 30분 동안 보온했는데 15와트 정도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하루 12시간으로 곱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돌아가겠어요. 전기 압력 밥솥에서 보온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해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12시간 내에 먹을 예정이라면 전원을 빼놓았다가 제가열 기능을 이용해 데우면 12시간 보온을 할 때보다 220와트의 전기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9분 정도를 재가열했을 때는 전기 소모량이 80와트 정도고 이거를 보온으로 12시간을 우리 했을 때는 한 300와트 정도. 세계 각국의 주부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순수 태양열만을 이용해 요리를 할 수 있는 태양열 에너지 활용 음식 조리기입니다. 반사판을 이용해 태양열을 모은 뒤 그 열을 조리기구에 쏘아 음식을 익히는 원리인데요. 높은 열 효율로 1리터의 물을 6분 만에 100도씨의 온도로 끓인다고 하네요. 인도에서 특히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이 태양열 에너지 활용 조리기는요. 제3세계 가정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요. 사막화를 방지해준다고 하니 이보다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정말 주부님들께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활용적으로 전기를 아껴 쓰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다양한 에너지 절약법을 알기 위해 찾아간 이곳. LED 전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LED 전구가 8분의 1 정도밖에 전기를 소비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가능하면 백열등 대신 LED 전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LED 전구의 에너지 효율, 생각보다 정말 대단하죠? 대기 전력이 가정에서 전력 소모가 제일 많은 부분인데요. 전기 제품의 기능을 sa용하지 않을 때, 대기하고 있을 때도 낭비되고 있는 전기를 대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무심코 꽂아놓았던 휴대전화, 충전기에서도 전력이 소모된다는 사실. 수많은 대기 전력이 모이면 엄청나겠죠? 세상에, 어떻게 방송 중에 이런 일 데려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네. 제가 오해를 했네요. 하루 종일 켜져 있는 비대의 전력 소모량을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약속해요. 비대는 사용할 때만 틀어놓기. 여러분, 전기를 아껴 쓰는 으라차차 아줌마의 힘 잘 보셨나요? 저희도 이제 조금씩 노력해서 집안에서도 전기를 절약해서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화이팅! 이번에 또 우리 윤서 씨가 또 주부들을 대표해서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대로 보고 왔군요. 그럼요. 요즘 주부들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아십니까? 우리 집 가전제품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절약하는 것만 봐도 사이언틱한 정말 그런 반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이언스틱한이죠. 사이언스틱. 여기는 YTN 사이언스. 그렇죠. 판도사. 네, 그렇죠. 뭐 보통 살림한다는 주부들은 그 정도는 다 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남편들 정말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승부근성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복장 스타일까지 바꾸고 있는데요. 네. 이 노타이의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노타이의 반바지 차림으로요? 네. 어디 마실 나갔다 오신 건가요? 출근을 그렇게 한다고요? 시원한 차림으로 하는 거죠. 노타이, 그래요? 타이만 빼도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위를 좀 덜 탈 수가 있으니까 네. 에어컨도 온도도 낮추는 거를 오히려 조금 더 높여도 그럼 회사 가서 양복으로 갈아입습니까?
양봉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회사에서 권해주는 거죠. 그래요? 다 같이 캠페인처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에어컨도 안 틀고. 괜찮네요. 야, 일단 두 분이 소개해준 비법들만 우리가 실천을 해도 에너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바른 에너지 절약 방법들 과학적으로 진단을 해봐야겠는데요. 언제나 충전 100%인 우리 판도걸 만나보시겠습니다. 야, 선생님 나오셨어요. 충전 100% 좋네요, 표현. 그냥 대본에 써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에너지 절약왕 남편일까 아내일까라는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결론은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거죠. 누가 더 절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우리 판도걸 에너지 절약 실천하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제가 과학 교사잖아요. 예. 교과서에 나옵니다. 에너지의 소중함과 절약. 그래요? 매일 가르치고요. 또 주부이자 엄마잖아요. 가정에서 과학적인 실천 나날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에너지 절약왕은 아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내들이 진다. 우리 어머니들 난리 나요. 마트 떨일 때 아시죠? 엄마들 어떻게 들고 가시는지. 예. 병수 씨 오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뜯겨요 이거 전부. 몸 다 뜯겨요. 꼭 뜯겨야 됩니까? 다 뜯기죠. 우리 어머니들 생선 다 뜯듯이 병수 씨 다 뜯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생선을 뜯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네. 제가 앞에서 화면을 쭉 봤는데 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 남편과 부인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진짜.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특급 칭찬 박수입니다. 그래요? 예. 깜짝 놀랐네요. 별걸 다 하시세요. 이제는, 예. 네, 좋아요. 근데, 전력 비상이다란 말이 저는 사실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필요하니까 사용을 하지 일부러 낭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전기가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물어보신 겁니까? 네. 예. 저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맨날 틀어놓고 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세 발의 피 아닌가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 갔다가 온 애들 보면요. 에어컨을요, 밤에 내내 틀어놓고 자면서 추운데 그 이불을 코까지 이렇게 덮고 그대로 자더라고요. 그래요.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친구도 있으시네요. 많이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서 우리 애들이 그렇게 에어컨을 끄지를 않는다. 코까지 덮고 자는데도 추워도 끝까지 틀어놓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놀라지 마세요. 네. 예, 전력 소비량. 자그마치 우리나라가 영국의 3배입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또 알려드리죠. 네네. 주요 선진국은 전력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놀라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제일 강력한 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OECD 주요국에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최고입니다. 놀랐어요. 억지로 놀랐네. 아무튼 걱정되죠.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유독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력 소비량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병수 씨는 알고 있어요? 제가 물어본 겁니다. 뭔지 아시냐고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산업이 발전됐잖아요. 네. 그리고 첨단화되었기 때문에 전기에 의존하는 그 생활 습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량이 높고요. 특히 문제는 우리의 전력 생산이 원자력과 화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네, 이 전력 비상과 관련된 뉴스 저도 참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전력 비상 때문에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에서도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더라고요. 원래 요즘은 또 캠페인 같은 것도 하잖아요. 길에서 이제 부채도 나눠주고 또 특히 요즘 물티슈로 나눠줘요. 고맙죠. 물티슈 왜 나눠주는지 아시죠? 일단 예. 이렇게. 정말 100원보다 저렴한. 또 경기도 이천의 한 휴게소가 화제입니다. 네, 화재가 났어요? 났어요? 그런 화제가 아니라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 휴게소에 햇빛 차단을 하기 위한 막을 설치했대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로 지하수를 간간히 뿌려줬다고 합니다. 네. 효과가 그 실내 온도가 엄청 낮아져서 에어컨 안 틀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틀 정도로 물론 아주 더우신 분은 트셔야겠지만 안 틀 정도로 그렇게 효과가. 집에서도 이 스프링클러로 시원하게 공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절약하기 위해서. 야, 그게 다 이천 휴게소장님 덕분이네요. 그렇죠. 그분 잘하셨네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까 그 박수. 이야.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에어컨을
틀어도 쉽게 더워지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나요? 실제 그 휴게소의 매장 온도가 5 내지 6도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천안시가요 에너지 절약왕으로 선정이 돼서 정부로부터 19억을 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천안시 경우에는요, 네네. 냉방 시설을 틀었을 때 실내 온도가 28도씨 이상이 되도록 유지했고, 또 수요일 날마다 네. 그 점심시간 또는 7시 이후에 퇴근할 때는 소등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야, 천안시장님이 참 잘하셨네요. 정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부분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1시간이면 운동하러 가시는 분도 있고 식사하러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그 컴퓨터 수십 대를 다 켜놓고 나가는 거잖아요. 아, 그것만 끄고 나가도 굉장한 에너지 절약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 컴퓨터 모니터하고 본체 한 대를 틀어놓으면요. 네네. 1시간 동안 틀어놓으면 형광등 3개에서 4개를 아주 환하게 바짝 틀어놨을 때의 전력 소비량과 동일합니다. 또 엘리베이터. 이것도 전기 많이 잡아먹죠. 그 엘리베이터의 전기 소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저는 주택 살아도 엘리베이터가 없는데요. 없어요? 뭐 없어요? 엘리베이터는요, 제가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 엘리베이터 운행 횟수를 20% 정도만 줄여도 1년에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40만 원이나 된대요. 엄청납니다. 이게 엘리베이터가 사람들을 많이 싣고 다니니까 전기 소모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3층 이하는 걸어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전기밥솥을 다들 사용을 하시는데 다들 이렇게 밥은 당연히 다 먹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전력 낭비라고 생각을 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평택 가기 직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오산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안 그래요? 그러네요. 평택 가기 직전이네요. 네네네. 이게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네. 전기밥솥입니다. 네네네. 전기밥솥은요, 밥의 양이 늘수록 전기가 비례로 증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지금 모르셔서 지금 네, 머리를 짜내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좀 더 예.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기 그래요. 위해서. 예. 그래서 밥을 두 끼니에서 나눠서 2번 조금씩 하는 것보다 네. 한 번에 많이 한 다음에 그것을 뭐 나중에 데워 드시든 하는 게 전기 소모량이 더 적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아침에 2인분, 저녁에 2인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6인분을 해서 아침에 2인분을 먹고 저녁에 2인분을 먹고 남은 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전자레인지 데워가지고 다시 2인분을 먹는 게 이게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야, 맞습니다. 강성범 선배 여기 같이 해야 그럼요. 그뿐만 아니라요. 24시간 보온 버튼을 눌러놓기보다는 오히려 껐다가 재가열 버튼을 누르면요. 오히려 밥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전기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좋은 정보인데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가정에서 24시간 늘 틀고 있는 게 뭐게요? 냉장고요. 맞습니다. 이 냉장고가요,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는요, 아까 윤서 씨가 화면에서 말해줬듯이 그 아래 칸 냉장고는 60% 정도만 채워두는 게 좋습니다. 바람으로 시원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돌아다니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요. 냉동실, 땡땡 얼리는 냉동실은요, 꽉꽉 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빈 반찬통을 채워두시면 훨씬 더 전기를 절약하실 수 있으십니다. 야, 그렇게 냉동실에 이렇게 다 채워두는 이유가 뭐예요? 냉동실은요, 네. 그 냉기가 서로 꽉꽉 차 있어야지 자기끼리 붙어서 더 냉기를 바깥으로 안 내보내고 더 차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야, 역시 대단하신데요? 과학교사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세요. 민망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야, 진짜. 오늘 제가 이제 두 분에게 승을 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결과를 좀 밝혀내야죠. 남편들의 절약법, 아내들의 절약법, 둘 다 너무나 유용한 정보들이었습니다. 자, 판도골의 결론을 안 들어볼 수 없는 관계로 결론 들어볼게요. 자, 결론은 무엇인가요? 에너지 절약왕, 남편이냐, 아내냐? 판도걸이 선택한 에너지 절약왕은 남편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남편들이 절약왕이다 라고 뽑은 이유가 뭘까요?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 절약왕이죠. 네. 다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가정 기기를 많이 접하는 아내들이 조금 더 아끼는 추세가 많습니다. 네. 이때 남편들이요,
열심히 의지를 가지시고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신다면 더욱더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아끼는 부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남편께 절약왕을 드렸습니다. 그냥 뭐 마지못해 드렸네요. 결론은. 아닙니다. 네. 알겠어요. 야, 오늘 에너지 절약 나부터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또 나만 실천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또 볼 수 없으니까 분명히 우리 함께 나아가야 할 몫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 온 가족이 네. 또 학교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교육을 하고요. 또 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앞장선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최고의 멋있는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We are the one. 좋네요. We are the 챔피언. 좋아요. 이걸 받아주시네. 네, 위아더 그 다음 몰랐거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에너지 절약.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요, 몸으로 실천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이건 바로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올여름 올바른 에너지 절약 습관으로 가계 경제, 나라 경제, 에너지 경제를 다 함께 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야, 어느덧 밤하늘에 별이 뜨고요. 캠핑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야, 그렇죠. 자, 예전에는요, 우리 전기가 잘 안 되고 없었잖아요. 전기 이런데 요즘에 시설이 워낙 또 잘 돼 있고 뭐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감사함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감사함을 못 느끼잖아요. 고맙다고 한번 해주세요. 고마워. 그래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캠핑을 하면 뭔가 전력 없어도 모닥불 피우고 반딧불이에 별똥별 뭔가 운치 있고 전기도 아끼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여기 서울입니다. 저는 사이판 별똥별 보고 싶은데 보내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그럼 무슨 애드립 있죠? 선배님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냉정하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니 진짜 전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너무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뭐 예비 전력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뉴스 듣고 있으면요. 정말 엘리베이터 못 타는 거 아니야? 나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진짜 급할 때 어떡해요. 네. 우리 어릴 때도 정전 많이 있지 않았어요? 정전이요? 있었죠.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 네. 나는 뭐 이런 경험이 올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아파트가 새로 갔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오셨어요. 어머님 하고 밥상도 다 차리고 과일도 다 드시고 티도 다 드시고 텔레비전 다 보시고 해서 이제 어머니 가시겠다 하셔서 이렇게 마중을 나갔는데 정전이 돼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3층이면 함께 걸어 내려갈 텐데 24층이거든요. 이야, 잘 사네. 다시 집으로 들어왔던 경험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자는 게 싫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시 돌아왔던 경험이 있네요. 정전. 저 같은 경우에도 정전이 났어요. 정전이 났는데 집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집에 이제 혼자 들어왔는데 이게 갑자기 정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초 이렇게 집에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초 같은 거 좀 좋아해서 양초를 몇 개를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지 프로포즈 하는 줄 알고. 어디 이상한 상상을 하고.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무마됐어요? 아니, 나름 사랑한다고 얘기는 해줬죠. 그날 둘째가 나온 거예요? 관련돼요. 예. 블랙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커밍아웃은 들어봤어요. 그냥 블랙푸드는 들어봤는데. 상황이 안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블랙아웃은요, 전기가 완전히 정전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블랙아웃이 됐다. 정전은 약과다. 블랙아웃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 눈에 뵈는 거 없는 거잖아요. 눈에 뵈는. 아니, 술 마실 때랑 똑같네. 술 취했을 때. 눈에 뵈는 거 없죠, 저는. 잘 겪으시고. 그럼요. 일단 블랙아웃이 되면 우리 생활 자체가 마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신호등도 멈추고요. 엘리베이터 멈추는 건 당연한 거고 은행 거래도 멈추게 되고 또 심지어는 물 수도도 요즘에는 전기로 눌러서 차단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신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전기가 없으니까 연락도 안 되고 다 조절되고. 정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신호등도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전기가 이만큼 소중하고 우리 에너지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볏짚으로 만든 집 본 적 있으십니까? 볏짚이요? 네, 이게 바로 대체 에너지의 일종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스트로베일 하우스입니다. 스트로베리요? 딸기요? 스트로베일 하우스인데요. 베일. 예. 이게 집의 벽돌 대신 볏짚을 이용해서 만든 집입니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집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면은 결국엔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북에 임실에 가면 에너지 자립 마을이 있어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우리가 또 절약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중군 마을인데요. 어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에너지 자립 마을을 형성해서요. 그러니까요. 에너지를 아끼고 그걸 생활화하고 게다가 이게 입소문이 나서 바람직하다. 오, 코리아 이래서 외국인들이 모두 와서 방문을 하고 네. 자랑스럽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중군 마을에 우리 주민 여러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자랑스럽습니다. 아, 예, 그래요. 아니 저도 이 마을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태양열을 이용한 공동 오븐기가 있더라고요. 그 오븐기를 통해서 이제 쿠키도 굽고 뭐 빵도 굽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이렇게 햇빛으로 빵을 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수 씨도 얼굴에 굽는 건가요 지금 햇빛에? 얼굴 구웠어요? 약간 좀 굽혔네요. 아, 엉망이네 진짜. 이게 뭐예요? 아니, 녹화가 오래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경 써요 얼른. 예.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햇빛도 강하지만 분뇨 있잖아요. 가축들 키우니까 그 분뇨들을 모으고 또 음식물 쓰레기들을 모아서요. 그것에서 나는 열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버리는 건 없고 계속 생산은 이루어지는 공장 같은 거죠. 네. 멋집니다. 그런데 이 연료나 건축뿐만 아니라 무전력 생활용품들도 인기가 좀 많은데요. 그동안 편리함만 쫓았다면 이제는 좀 느리게 사는 방법, 천천히 가는 방법을 배우는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무전력 생활용품이라고 하면 부채 이런 거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아, 잊으신 겁니까? 약간의 부채가 있으시잖아요, 집에. 뭐죠? 네, 책을 통해 모든 걸 배우는 여자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거. 요즘 많이 사용하는 비데가요. 그때 전기가 줄줄줄 새는 용품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체의 외부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인체 하중만을 이용해서 물의 변기를 자동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비데가 나왔어요. 아, 그래, 이게 앉았는데 그걸 알고? 이게 소변인지 대변인지 알고 이렇게 물을 흘려보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앉아있는,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대소변을 자동으로 구분을 해줘서 물의 양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수 효과까지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말하기 그런데 저는 대변보다 소변 보는 시간이 더 길어요. 말하기 그러네. 네, 제가 그때 말했더니 저는 물을 되게 많이 마시거든요, 예. 평소에. 그래서, 그리고 대변은 이 친구들 한 번에 모아가지고 팍 이렇게 하는 모아서 스타일이라. 팍 이렇게. 모아서 쫙 하는 스타일이라. 그 소변이 더 길다고요? 그럼요. 소변이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비데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닦지 않고 씻고 싶거든요. 좀 만들어주세요. 뿌잉뿌잉. 최악이네요. 여자로서 최악이네요. 예. 이런 비데도 그렇고 네. 주부들이 집에서 많이 쓰는 믹서기 있죠. 네네. 이것도 전기 소모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믹서기에 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줄을 잡아당기는 힘으로 칼날이 돌아가서 그 음식물을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 좀 큰 건더기를 먹고 싶다. 그럼 살짝 꼭 잡아당기고. 건더기여야 됩니까? 이 얘기가 끝났어. 네. 팔 아프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의 절약 왕 정신을 빌려서 잘게 볶음밥 잘게 된 걸 먹고 싶어? 그러면 잡아당겨줘. 쭉쭉쭉.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이 에너지 절약에 있어가지고 재밌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또 꽤 있더라고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어떤 거요? 궁금하다. 제가 저 화장실 들어갔다가 잠시 머리를 놓고 나와가지고 그냥 불을 킨 채로 나왔어요. 다시 들어갈 거니까. 근데 엄마가 너는 왜 맨날 이렇게 불을 안 끄는 거냐. 너는 돈도 안 벌어오면서 왜 화장실 불을 안 끄냐. 엄청
혼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돈을 안 벌어왔으면. 아유. 옛날에. 그럼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엄마가 엄청 막 하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나는 왜냐면 이게 껐다 켰다 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잠깐이니까 그냥 켜놨던 건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완전 공감해요. 저도 많이 혼났거든요. 불 껐다 켰다 하면 왠지 돈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금방 들어갈 건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변명을 했었거든요. 진실이 뭘까요? 야, 진실 궁금하시죠? 답답하시죠? 몰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자, 우리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답답해요. 답답해. 너무 갑갑해. 형광등을 켜는 순간 사용되는 전력 소모량이 실제 켜져 있는 동안의 전력 소모량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형광등이 켜지는 순간이 한 0.5초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잠깐이라도 형광등을 꺼두시는 게 에너지 절약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요, 건물이나 그런 것들을, 도구들을 만들 때 특징에 맞게 딱딱 알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에는 백열등을 사용하고요. LED를 주로 사용하고 또 공부방에는 형광등을 사용하는 이렇게 잘 맞게 건축을 구조하기 때문에 예,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상식들 알아두면 좋죠. 이거 정말 몰라서 답답했는데 요즘 밀고 있어요. 갑자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 뭐 하는 거야? 이럴까봐. 시원해졌네요, 선생님 덕분에. 예.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정수기가 그렇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를 끄고 나가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근데 이거 끄고 가면 정수가 안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왔을 때 또 켰어 뭐 전기를 오히려 더 많이 써서 정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니까요. 정수는 일단 제 친구잖아요. 병수 말고 정수. 궁금하네요. 답답하십니까? 답답해요. 이거 답답하면 제가 풀어드리죠. 야, 그래요? 선생님 아세요? 그럼요. 정수기는 보통 이제 수돗물로 정수가 되잖아요. 네. 이미 정수가 된 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기를 끄고 켜고에 상관없이 이미 정수된 물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 열면 나와서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외출하실 때 끄고 가셔도 이렇게 킥 와서 다시 키면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 물이 뭔가 변동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아닙니다. 야, 우리 저기 집에 가끔 이렇게 정수기 아주머니 오세요. 그런 분 같으세요. 아니, 약간 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니까. 포장하지 마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자, 야, 이게 오늘 사실 이렇게 여러모로 느낀 점이 좀 많아요. 예, 생활 속 줄줄 새고 있는 이 에너지, 정말 나부터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판도사에서 다 함께 좀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자 에너지 절약을 난 이렇게 실천을 해보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TV 셋톱박스도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뭐요? 셋탑박스. 그래, 욕한 줄 알았어요. 전기 잡아먹는 귀신이래요. 아이고야. 셋탑박스 끄는 습관을 기르려고 하고요. 네네. 이뿐만 아니라 저도 저지만 남편을 좀 교육시키는, 재교육시켜서 같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도 잘해라. 이런 식으로. 나도 잘할 테니. 잡는 거죠. 네. 저는 정말 이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먹고 자고 쌀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아끼기 위해서 밤에 이제 잘 때 전등 같은 것도 좀 끄고 일단 잘 때 그리고 먹는 거 냉장고 문 자주 열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거 그것도 모아서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하지 않고 모아서 이렇게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싹 보내줄게요, 제 친구들을. 야, 이 무슨 말을 하시죠? 아무튼 열심히 실천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멀티캡의 생활합니다. 아, 그래요? 뽑는 거, 끼는 거 하지 않고요. 다 딱딱딱딱 눌러서 다 끄고 외출합니다. 예, 맞아요. 그거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너무 더울 때는 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필터를 여름이 되면 꼭 청소합니다. 그 필터 청소 한 번만으로도 절약되고 안 되고가 엄청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꼭 치운 다음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죠. 야, 현실적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늘부로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YTN 지금 녹화하는 곳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사실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차 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는 앞으로 걸어올게요. 예, 걸어오든가 자전거를 좀 하나 타고 오든가 먼 거리는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부터 좀 실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집은 항상 잘 때 불을 좀 켜놓거든요. 불을 켜고 잤어요. 왜요?
아니, 애가 생길까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항상, 불 끄면 애가 또 태어나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에너지 절약을 저부터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정말 소중함을 잊고 마음껏 써온 에너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스스로 최악의 전력 위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자, 올여름 여러분들도 에너지 절약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